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 켜져 있고 특히나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도가 더 큽니다. 1%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증시와 다르게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BOJ에서 넉 달 만에 금리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당시 이 엔달러 환율의 지지 라인은 150엔대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150엔이 뭉개지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엔화가 또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딱 150엔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여파가 환율단에서 그리고 일본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그 외에 봐야 될 업종들 이슈 추적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니케이 지수는 아시아 증시 내에서 신고가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시장이잖아요. 이 환율 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크게 악재로 작용한 건지, 그럼 반사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 구조적으로는 엔화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증시가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엔캐리라고 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저금리로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했었던 그 자금들에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 자금이 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진행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어제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일본 쪽에서 하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엔화 강세 쪽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장 3시가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네.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상반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2차 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꽤나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오랜만에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오히려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지금 좀 크게 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봐야 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전력, 전선, 전기주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 올라주는지 살펴보겠고요. 그와 함께 AI 소프트웨어도 언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전력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간반 빅테크에서 큰 급등세가 포착이 됐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기대했던 건 엔비디아 급등,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급등하겠네 였는데 막상 시장을 열어보니까 반도체주는 뜨뜻미지근한 반면에 전력주가 강합니다. 실제로 이 전력주들의 경우에도 지난주, 지지난주 이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함께 조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엔비디아 전력 소비가 2년 새 10배 폭증한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전력도 함께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원래는 무명의 규제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어느 순간 미국 시장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건 가스와 석유, 전기 주간 수송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다 감독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전력망 계획과 자금 조달 방식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앞서서 나서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1회 서비스당 전력 사용량을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글을 검색했을 때 0.3와트시의 전력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챗GPT를 쓰는 순간 무려 9배 넘게 거의 10배 가깝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구글 생성형 AI 검색까지 하게 된다면 이 구글 검색보다 10배 늘어난 챗GPT의 전력 사용량, 근데 무려 이것보다도 3배 가깝게 늘어난 전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2022년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및 가상자산 AI 관련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460테라와트시인데요. 2026년에는 무려 1050테라와트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규모는 무려 일본 전체에서 1년간 소비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과 수주 성장,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을 눈여겨보자라고 하면서 전력주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북미 중심의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이뤄지고 있는데 또 이 분위기가 유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을 미국이 다 써버리니까 유럽은 유럽 차원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에너지 안보 중요의 필요성을 느낀 EU가 통합 그리드 투자 자본 지출을 증가하고 있다. 이 배경은 모든 분들이 아셨겠지만 다시 빅테크가 급등하면서 전력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이 소식 때문에 이 빅테크의 상승과 전력주들의 동일시되는 강세가 오늘장 나타나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약하고 전력기가 강하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일에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앞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 강세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전력이 충분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력 부족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제 파월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급등을 했어요. 30% 넘게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뭐 모멘텀이 좀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미증시에서 올라온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전력기기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25%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는 3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기존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보여줬었던 상승력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를 볼 때 수출입 데이터를 많이 보시는데 수출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많이 보시는데 중소형 쪽에서는 또 이제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메리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업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 이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져야 될 텐데 아직 그 모멘텀은 없다. 기존에 알고 있던 좋은 환경,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 전력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 전선, 전기, 변압기로 나눠봤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건 전선이었거든요. 지금 오후장에서도 전선주들이 좀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구리값 상승, 뭐 그런 여러 재료가 붙어서 더 강한 걸까요? 네, 일단 뭐 전선 관련주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선주들이 올라온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변압기와 전선 쪽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변압기 쪽은 영업이익률이 10% 넘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20%가 넘는 기업들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순서상으로도 변압기가 먼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력기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변압기가 그래도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데 왜 전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냐?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에스컬레이터 조항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선 같은 경우도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리 가격과 연동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분명히 전 경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밀림이 나오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전력기기 쪽이나 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나올 때는 전 일단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압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변압기 안에서 뭐 대표적인 대장주들이 딱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이재기 대표님이라면은 오늘 이 빅테크 상승으로 연동해 봤을 때 지금 오르고 있는 변압기를 따라 사겠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연동이 좀 적은 반도체주를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저는 사실 반도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전력주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서 네. 전력주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효성중공업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력기기 쪽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를 잡아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대장주를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대장주라고 한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섹터를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굳이 대장주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효성중공업이 그래도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 관련돼서 2분기 쪽에서 건설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중공업 부분, 그러니까 전력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수주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변압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저평가됐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력 테마 안에서 본다면은 변압기 쪽을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보겠다라고 꼭 집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테마 좀 눈에 띄는 게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셀바스 AI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일장 눈에 띄는 이 AI 소프트웨어주들 무엇이 있는지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의견 듣고 싶네요. 일단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네. 사우디 정부가 우리나라 SK텔레콤에 뭐 AI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SK텔레콤 쪽에 셀바스 AI가 음성 관련돼서 이제 제품을 기술력을 납품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오전만 하더라도 이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셀바스 AI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솔트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이 그동안 시장에 좀 잊혀졌었던 AI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메타가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AI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AI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반도체 쪽에 투자 자금이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들어가진 않았죠. 근데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이 AI를 가지고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온 것은 뭐 특별한 내용이 이슈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실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AI주가 왜 오르나 하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혹시나 메타와 연관이 있을까 해서 살짝만 한번 실적 볼게요. 2분기 매출액은 3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영업 마진 역시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메타의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했거나 아니면 컨퍼런스 콜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적 발표 주가 급락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 현 구간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 AI와 XR 투자 확대로 2024년 KPX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AI 캐펙스 피크아웃 우려는 내가 끝낸다. 실제로 그 소식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AI로 당장 못 벌어도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그간 걱정했던 수익성 안 나오고 투자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을 오늘 종식시켜줬습니다. 또 실적을 보니까 AI를 활용한 광고로 수익을 좀 많이 번 것 같은데 물론 국내 AI 소프트웨어주들과 메타를 비교하는 건 너무나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국내 기업에서도 혹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메타처럼 AI를 접목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지 수익성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있긴 하죠. 근데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최근에 TMF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엔 이제 AI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할 때는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셀바스 AI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의료 AI 쪽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뷰노나 JLK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은 뷰노 쪽이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딥카스라는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연말까지 150개 병원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90억 정도가 잡힐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딥브레인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뷰노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조금 막연할 수도 있는데 의료 쪽과 엮어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뷰노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뷰노라는 기업을 공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많이 줄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뷰노.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AI 쪽으로 본다면은 의료기기가 어떻겠느냐. 저희가 앞서 또 마침 수익버스에서 JLK 버스를 탑승해 봤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력이 참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AI가 활용 가능한 산업군이 많은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이미지, 뭐 영상, 웹툰 쪽을 꼽고 있더라고요. 해리포터의 실사와 이미지 생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사람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뭐 딥페이크 기술도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접목 가능한 게 이미지, 영상, 웹툰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 언어 모델을 활용한 것도 있는데요. 관련 대표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라우드웍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플리토, 한글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LMM 학습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셀바스 AI 경우에는 음성인식 관련해서 플리토는 언어와 관련해서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뭐 공공기관과 그리고 기업체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왠지 탑픽이 나올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뷰노가 더 우리 이재규 대표님한테 매력적일까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하고 네. 있는 이 AI 성장주들 무엇을 위주로 봐야 될지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주시죠. 네, 제가 시간이 없는 줄 알고 뷰노를 좀 먼저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 중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이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뷰노라는 기업이 그래도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뷰노라는 기업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32,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상방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대라고 할 수 있는 36,30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조금 넘는 수익 구간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29,000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 반드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구조에 있는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꼭 가져가 보자. 뷰노 이야기해 주셨고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AI 관련주로 한글과 컴퓨터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